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방재정에 그다지 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발목을 잡고 있던 모금 방식 제한과 연간 기부액 한도가 풀리면서 향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주민에겐 특산품 판로와 지역 발전을,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일석삼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행 첫 해, 충북의 성적표는 목표액 대비 5분의 1 수준인 31억 1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을 넘긴 지자체는 진천과 영동, 청주와 충주 4곳뿐이었고 두 곳은 2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모금액 8위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묶어놓은 모금 방법 제한을 홍보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금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행 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전송이 1년에 8번까지 허용됐고 향후회나 동창회 등 출향민 행사에서도 방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던 답례품 구입비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액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묶여있던 1인당 기부액이 2천만 원까지 4배 늘어납니다. 시행일이 2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해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과 달리 법인 기부는 여전히 막혀 있고 소액 기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연간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130배 규모로 이 중 70%를 법인이 차지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 단양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토교통부까지 중앙부처가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패키지 지원이라는 것인데요.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 닫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민간업자 부도로 오랫동안 소백산 입구의 흉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단양군이 2019년 사들였지만 직접 개발은 힘든 상황. 단양군은 정부 공모 사업을 노렸고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호텔에 60억을, 국토교통부는 웰리스 센터인 스튜디오 다리안 W에 50억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기금을 통해 47억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대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주도적으로 기획한 내용을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다는 것. 정부와 민관이 함께 만든 지역 활성화 첫 투자 펀드 사업인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도 지역 문화와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곳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단양군은 미래 관광의 보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500만, 2,000만 관광 시대 또 잠깐 하루형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손을 맞잡은 정부 부처와 단양군. 이번 협력이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단양군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댐 건설로 2주의 아픔을 겪은 단양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단양을 2번 버리겠다는 의미라며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단양천댐 등 전국 14곳을 발표했는데 단양군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급수대에 얼음을 부어주자 돼지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먹어치웁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돼지는 33도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 집단 폐사가 잇따릅니다. 또 높은 기온 탓에 성장까지 더뎌지면서 출하 기간이 180일에서 200일로 늘어나는 등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출하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폐사도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근처 산란계 농장에선 닭들이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충남 홍성의 한 양계 농가입니다.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지만 실내 온도는 3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닭이 34도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쿨링 시스템하고 저 뒤에 환풍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폭염으로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24만 9천여 마리, 충북이 6만 2천여 마리, 충남이 4만 8천여 마리로 충청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 돼지 1만 9천여 마리와 가금류 23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는 홍성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서 한 200여 농가에게 15억 원을 들여 냉각기, 환풍기,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바다도 들끓고 있습니다. 서해 천수만 바닷물 온도가 사흘 연속 28도를 넘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고 더위에 약한 조피볼락의 폐사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된 가운데 31일간 폭염으로 가축 908만 마리가 폐사했던 지난 2018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폭염 속 농촌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주시 봉방동의 한 농장을 방문해 농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 휴게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에게 현지어로 작성한 온열 질환 가이드와 자가 점검표를 나눠주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어제 충남 금산군청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도 또 불이 났습니다. 여러 차례 열폭주 현상까지 일으켜 3시간 만에야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살펴보는 순간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방에서 물을 뿌리지만 불꽃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단장님, 여기 옆에 불 안 타게 이쪽에 잘 쏴주세요. 불길이 잦아든 차량에 소방대원이 다가가는 순간 다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2차 열폭주 시작. 대원들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겠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1000도 이상의 열폭주 현상은 차량이 견인차에 이끌려 주차장 밖으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열폭주 시작. 어제 새벽 5시쯤 충남 금산군청 주차장 건물 1층 충전소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점점 연기가 많아지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할 때쯤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요원분들이 진압을 했죠. 불은 차량에 질식 소화포를 씌우고 특수 소화 약재를 뿌려 3시간 만에야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그제 저녁 6시부터 11시간 넘게 충전 중이었습니다.
출고된 지 2년 된 차량이었는데 배터리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충전기가 꽂혀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지금 원인 중에 하나 중에. 소방당국은 1시간 동안 4차례 열폭주 현상을 일으킨 차량을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수조에 담가 화재가 다시 일어날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를 막던 시민을 매달고 달아나다 쫓아오던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후 청주 육거리 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민이 차량 문을 붙잡자 20m를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피해 차주가 차를 몰고 쫓아오자 흉기를 들고 내려 위협하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지검이 임차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 청주공항 입점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불하는데 올해 초부터 매출액을 누락해 임차료 3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매장 점검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그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실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충북에서도 200건이 넘는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모두 203건으로 대다수가 숙박과 항공 등 여행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식품과 생활용품 등 도내 피해 판매사는 16곳으로 2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 지원반을 운영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슬로건이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스페라스 캔도로 정해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